관할 위반의 효과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우리 절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차의 시작. 의, 종류, 요건, 절차, 효과. 종류가 들어갔죠. 의, 요건, 절차, 효과의 표준 목차에서 종류가 들어갔죠. 이게 특이한 점이니까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의입니다. 의에는 일반적으로 개념이나 취지나 인접 개념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개념만 생각나면 개념을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취지나 인접 개념이 생각나시면 뭐 남은 시간과 배점에 따라서 적으셔도 됩니다. 이걸 외워주세요. 이송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소송 계속의 이전을 뜻한다. 소송 계속이 이전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송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송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소송 계속의 이전이다. 어느 법원에 일단 소송 계속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법원, 수소법원이죠. 재판을 해서 다른 법원,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 취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개념이고요. 취지. 관할 위반이 있더라도 바로 각하를 하는 건 곤란하죠. 당사자의 자원을 절감하고 그러면 소송 경제를 꾀할 수가 있잖아요. 제소기간도 당사자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취지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 권리 구제의 유리, 이런 걸 적어주시면 돼요. 표준 목차를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의, 종류, 요건, 절차, 효과. 의, 요건, 절차, 효과에 종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송의 종류인데요. 이게 특이하다고 했죠.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에만 특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요. 지금은 관할 위반의 효과로서의 이송, 또 당사자 편의에 의한 이송, 특히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법원에 소장 낼 수 있잖아요. 1심, 2심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권 없는 춘천, 대전 이런 데 잘못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송하는 게 원칙이에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행정소송 사건이었는데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이게 지방법원이었다고 칩시다. 실제로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서울만 행정법원을 설치해두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이 지방법원이요. 각 지방에 있는 그 1심 법원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다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사건인데 민사법원이 소를 제기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차피 내가 할 일이에요. 행정소송도 나한테 관할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지역도 틀렸어요. 그러면 이송해야죠. 여기에 관련된 유일한 판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에 의한 이송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자체를 우리가 행정증서법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다만 행정소송법의 특유한 이송인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 편의에 의한 이송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민사소송법 35조고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한테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허용되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허용되는데,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은 사익적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응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법원에서 심판해 줍니다. 없던 걸로 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이익권 포기 상실이라는 제도가 민사소송상의 제도인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응소해도 안 돼요. 판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유재량이다. 그러면서도 이송 신청을 대부분 기각해요. 기각했다고 다투는데 그거 항고하거든요. 부당하다고 보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편의에 의한 이송을 인정한 사례는 아예 없습니다. 긴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에 편의에 의한 이송 인정한 사례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공부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라는 특이한 조문을 일부러 제정을 한 것이 이 사문화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관련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 이게 실질이 편의에 의한 이송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문화 시켰으니까 안 돼,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예 법에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종류고요. 요건 효과입니다. 그 중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 대해서만 요건을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쓸 일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이것만 요건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요건은 허탈하게도 관할 위반이 있을 것, 이게 답니다. 절차와 효과가 복잡해요. 절차가 복잡하고요, 효과는 중요합니다. 절차는 신청, 재판, 불복이라는 하위 목차로 꼭 나눠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신청,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신청권이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 그래도 이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해주세요 라고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다 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설사 법원이 거부하는, 이송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차상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이나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항고라는 수단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는 권리였으니까. 절차권이 있어야 절차권을 바탕으로 불복할 텐데 아예 절차권이 없다고요. 관할 위반 여부는 법원의 전속 판단 사항이고 당사자가 신청할 신청권이 아예 없다. 여기서 신청권 때문에 여담입니다만 거부 처분 신청권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바빠 죽겠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관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송해주세요 라고 신청권 없고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요, 판결, 판결, 결정, 명령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결정으로 합니다. 상급시험에서는 판결 형식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답안지 안 쓰셔도 되겠어요. 불복인데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 판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죠.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불복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역시 우리 문제에서 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효과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그러니까 절차는 복잡하고요. 효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구계급, 구계급은 늘 복잡하죠. 뭐 공작, 후작, 백작 복잡하잖아요. 구계급은 복잡합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이송 결정의 구속력과 소송 계속의 소급적 이전, 그리고 긴급 처분,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특히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민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구계급 알고 계시다가 잊지 말고 꼭 써주세요.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돼요. 만약에 이송을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서울 사건을 대전법원이 강릉으로 이송한 겁니다. 그러면 강릉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서 에잇 그러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 사건 되는 겁니다. 욕하겠죠. 보낸 사람, 미운 사람 그러면서.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 계급의 소급적 이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송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당사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는 당사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얄짤없어요. 그전 각하. 하지만 관할은 당사자가 따지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건 불쌍하다고 민사소송법 40조에 이송을 하게 되면 원래 관할이 있는 법원에 도착하는 시점은 늦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잘못냈을 때 그때 소 제기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시효 중단의 효과라든가 소송법상 소 제기 기간 준수의 효과 이런 것들은 최초 소 제기 시, 잘못된 관할 법원에 제출한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긴급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써주시면 가점 포인트죠.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적당히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사건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부 교재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 실어드렸는데요. 사실은 행정소송법 문제로 나올지 의문이에요. 이게 민사법원에서 다룬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2008 다 60568이라고 되어 있죠. 구누두로 가는 것이 행정사건이고 가나다로 가는 게 민사사건이거든요. 이건 민사법원 사건입니다. 행정법적 논점들이 들어있을 뿐이죠. 이거를 행정소송법상의 제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는 교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을 만큼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일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성의 없이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면 그냥 출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꽤 중요한 논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법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본격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